자, 페이지 158쪽을 보면 뭐가 나옵니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뭔가 이쪽은 이상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현상하고 뭔가 안 맞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왜? 이 현상은 특별한 조건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그러한 조건에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빛의 속도가 가깝게 움직이는 애들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요. 자, 뭐가 이상한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 좌표계, 관성좌표계, 비관성좌표계 이런 말 하면 시작부터 니들은 되게 힘들어요. 이런 거 다 안 합니다. 자, 쭉쭉 넘어갈 거고요. 몇 쪽으로 가냐면 페이지 161쪽으로 갈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가설을 먼저 써볼게요. 자, 161쪽에 보시면 특수 상대성 이론 두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자, 가설 1을 뭐라고 하냐? 상대성 원리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관성좌표계에서 이 말이 어렵거든요. 일단 써놓고 얘기합시다.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당연한 말을 쓰는 거. 일단 써놓고 얘기할게요. 가설 2 광속 불변 원리. 이건 뭐 안 쓰면 되겠죠? 광속 불변 원리, 빛의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잠깐만, 이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버스가 있어요. 꽤 큰 버스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버스의 빠르기는 안 바뀌어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고. 태어나 볼펜 고치지 말고 제발 수업을 듣자. 수업 외적인 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 내가 너 데리고 고무다녀 새끼야. 아우, 좀 들으라고. 힘들어 듣기? 엄마한테 얘기해줘. 수업 빼달라고? 응? 원하면 내가 서로 윈윈 하자고. 나도 힘들어 새끼야. 아우. 자, 여기서 버스 안에서 있는 사람이 저 공을 던져 올릴 거예요. 어떻게? 똑바로. 저걸 1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볼 거고요. 버스 바깥에 있는 애도 볼 거예요. 저 공만 본다고 얘기할 거예요. 공만. 1번 애가 봤을 때 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1번 애가 봤을 때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니까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볼 거예요. 근데 2번 애가 보면, 버스 바깥에 애가 보면 저 공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버스가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저 공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1번이 본 모습하고 2번이 본 모습은 운동 자체가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를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 이런 거 안 배웠어. 그래서 물리 법칙으로 이게 동일한 논리로 설명한다 라는 걸 니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지금은.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물리완에다 집어넣는 책 만든 놈이 이상한 놈이야. 왜 여기다 이걸 쳐넣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달리 보이는 현상이지만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구나. 그걸 뭐라고 한다? 상대성 원리라고 한다고.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법칙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넘어온 것 중에 하나가 마이컬슨, 몰리라는 두 놈이에요.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두 분, 미국 분이셔요. 이 두 분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저게 아니었거든.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 와중에 빛의 속도를 측정을 했거든.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측정을 해도 빛은 항상 속도가 똑같이 측정이 돼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 이상한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10의 속도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의 속도로 가는 물체를 봤어요. 그럼 제가 A예요. A에서 B를 본다고요. 얼마나 빠르게 보일까요? 20으로 보여요? 10으로 보여? 아니면 30으로 보여요? 이거 개 쉬운 거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얘가 얘를 본다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본다고. 자, 일단 빨라 보여 더? 아니면 느려 보여? 아니면 그대로 보여? 느려. 내가 10의 속도로 가는 자전거를 타고 옆에 10의 속도로 똑같이 가는 놈을 봤어. 그럼 옆에 놈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냐? 그대로. 그대로 보인다고. 자, 그러면 이걸 상대 속도라고 하거든요. 관찰자가 움직일 때 느껴지는 속도, 상대 속도로 하는데 더하기 개념이야? 빼기 개념이야? 빼기 개념이야. 같은 방향일 때 원래 물체의 속도에서 보는 놈,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돼. 아니, 왜 빼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물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자연 현상을 그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게 물리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따지는 거라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 이게 상대 속도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상대 속도는 빼는 거야. 남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준 게 내게 본 그놈의 속도가 되는 거라고. 그치?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우리 눈에는. 빛이 안 그렇다고. 빛의 속도가 C예요. 빛이 와요, C로. 내가 개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요. 쟤를 향해 0.1C로. 얼마로 보여야 돼? 우리 실생활에서 봤을 때는.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라고. 방향이 반대니까, 그치? 그럼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얼마로 보여야 된다고? 1.1C로 보여야 된다고, 맞지? 이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빛은 안 그렇다고. C로 보인다고. 그래서 뭔가가 이상해져요. 이게 특수상대성 원리예요. 아니, 같이 움직일 때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보면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고. 우리 사는 세상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빛은 영병시. 어떻게 보든 항상 C로 보인다고. 야, 왜 웃냐? 웃는 이유 좀 얘기해줘봐. 왜? 뭐가? 아니, 너를 비난하거나 힐러나거나 구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궁금해졌어. 왜? 이유. 상대성 이론이 재밌다고? 넌 개소리야. 뭘 얘기했다고 재밌대. 납득이 간 얘기를 하라고, 이 새끼야. 갑자기 있다. 너무 재밌어요. 당신은 너무 웃겨서. 이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솔직해져야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이. 갑자기 수업 설명 열심히 설명했는데 갑자기 픽퍽 웃으니 상대성이 너무 재밌어. 너 좀 믿겠냐? 거짓말을. 아우 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 깔까?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일단 이상하다. 상당히성 있는 이론이 재밌어요. 개소리야. 재밌기는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더 찾아보고 뭔가 이상하니까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뭔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얘기해주면 내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집에 가서 또 나의 시간과 엄마의 시간은 달라 이딴 얘기 하지 말고, 나의 공간과 당신의 공간은 달라요. 그래 집 나가라 새끼하고 이딴 얘기 듣지 말고. 자 상대성 이론은 그래서 어렵다. 물리를 1, 2까지 다 배우고 나서 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조금 더 편안한 내용인데 여기에 집어넣어서 빡친다. 그래서 대충 가르치는 거다 라는 느낌. 나중에 물리가 조금 더 올라온 상태 다시 한번 들으면 그나마 조금 나요. 조금 나. 많이 낫진 않아. 조금 낫다고. 자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상대성 원리라는 가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라고? 광속 불변 원리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봤을 때 나의 시간하고 니들의 시간이 달리 흐르냐? 그러면 미친 거예요. 나는 1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2시간이 지났거든요. 술 처먹은 거야. 저 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시간이 날아간 거지. 이렇게뿐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0m를 갔는데 똑같은 거리를 오서 저는 50m뿐이 안 왔는데요. 사기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자, 우리 송력은 태연아 수업 좀 듣자. 얘야 귀로만 듣지 말고 머리로 좀 들으라고. 내가 속에 경이 있냐 새끼야. 들리긴 해요.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자, 우리가 주변에서는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속력이 달라져요. 내가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얘가 변화가 생겨요. 얘네들은 나의 시간이나 걔가 움직인 거리는 달라 안 달라져? 안 달라. 얘네들은 일정이에요. 고정이라고. 뭐가 달라지는 거라고? 속력이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게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빛은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이걸 시간분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간분의 거리를 공간을 얘기할까요? 뭐가 안 바뀐다고 누가 쳐 움직이든 말든 얘가 안 바뀐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놈이 볼 때나 움직이면서 볼 때 뭐가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져요. 공간이 달라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현상, 처음 배우면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왜 일어난다? 아니 움직이면서 봤을 때 속력이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근데 빛은 안 그렇다고. 그래서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움직이든 말든 시간과 공간은 변화가 없어요. 걔가 고정이 된 거야. 속도가 상대적으로 변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현상을 빛에만 갖다 대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보든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본 놈이 움직이면서 보는 놈이나 가만히 있는 놈 보는 게 똑같다니까. 속력이. 그럼 시간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져요? 공간이 달라져요. 자, 수식적인 것도 있는데 그럼 증명하는 건 일도 아닌데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요. 여기서 빛은 우주선 아니에요?
빛을 쏠 거예요. 빨간색 빛을 쏠 거예요. 그럼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봤을 때는 저 빛이 어떻게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주선 밖에 이 우주선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인다? 0.2c라고 합시다. 빛의 속도의 20%로 움직이고 있어. 개빵이 움직이고 있어. 이거를 누가 볼 거라고? 바깥에 있는 놈이 볼 거예요. 2번 놈이. 이 빨간색 빛은. 그럼 저 빨간색 빛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봤을 때는, 얘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출발했는데 빨간 빛이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 우주선이 분명히 어떻게 된다고? 옆으로 갔다고. 다시 저 우주선 내려오는 동안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던 빛이 저 이렇게 갔다가 이 빛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이해돼요? 아니 당연하잖아. 얘가 봤을 때 우주선은 갔어 옆으로. 근데 얘 우주 꼭대기 거울에 도착했으면 얘가 봐도 거울에 도착한 건 보일 거잖아, 그렇지? 근데 거울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간 거란 말이야, 맞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봐, 얘가 봤을 때 이 빛의 속도나 얘가 봤을 때 이 빛의 속도가 어때? 같지? 그럼 시간은 누가 더 오래 걸렸어? 이만큼을 가야 돼. 이만큼만 가면 돼. 시간은 누가 더 많이 걸려? 봤을 때 2번 놈이 봤을 때 시간이 더 많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까? 우주선 한 파.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구에요, 일란성 쌍생아예요. 쌍둥이입니다. 20살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었어요. 20살 되는 해 A를 우주선에 태웠어요. A, 너 우주여행하고 와. 그래서 갔다 오는데 A 입장에서 20년이 걸렸어요. 갔다 오는데 A 몇 살? 아니 20살에 출발했다고. 깐난쟁이를 집어 날릴 순 없잖아. 놓자마자 우주여행. 20살짜리 A, B 중에서 B는 남아있고요. 지구에 A를 쌍둥이야, 똑같이 생긴 놈 일란성이야, 구분도 안 돼. 넌 누구니? 몰라. A냐 B냐 지가 얘기해줄 때까지 모른다고. 그런 놈인데 A를 우주선에 태워서 갔다 와. B 입장에서 20년 만에 A가 되돌아왔다고요. 그런데 B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여행을 했어요. A의 시간은 빨리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럼 A는 20년이 더 지난 거야? 20년이 안 된 것처럼 느껴? 안 된 거. 그래서 여기 우리 2025년에 출발시켰어? 그럼 B 입장에서 몇 년 만에 A가 되돌아온 거야? 2045년에 되돌아왔지? 근데 A 입장에서는 2045년이 안 된 거야. 내 기준으로는 16년이 지났는데 시발 갔다 왔더니 2045년 20년이 지났대. 시발 미래로 온 거지. 그래서 타임머신이 미래로 가는 건 가능해요. 거꾸로 가는 건 불가능해요. 라는 이유가 특수상대성이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패러독스가 뭐예요? 맞아, 그거 역설. 뭔 뜻이야 그게? 모순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관점이 다 다른 그런 뜻이거든요. 자, 뭔 얘기냐? 이거를 A가 우기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다. 시발 지구가 멀리 갔다 왔다. 우주선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가 갔다 왔다. 응? 그럴 듯해 안 돼? 가능하잖아. 다른 거 지구 행성도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지구와 우주선만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고 지구가 갔다 왔다.
그럼 지구가 빠르게 갔다 왔으니까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가서 B가 더 어려워야 된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 가지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갖고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 A 말이 틀린 거예요. A가 갔던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오케이. 마음에 안 들지? 이게 마음에 들면 이상한 거예요. 미친 게요.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은 달리릅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실생활에 적용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들 GPS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맨날 핸드폰 들고 있으면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그게 위성하고 전자파가 왔다 갔다 송수신이 돼서 그래요. 그 위성 2개, 정확하면 3개인데 3개만 있으면 예, 300B 이용해가지고 얘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GPS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 인공위성에서의 시간하고 내 기계에서의 시간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근데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개 느리지만 지구에서 봤을 땐 꽤 빠른 거거든요, 저거. 그래서 1년을 봤을 때 시간이 조금은 느리게 가요, 지구보다. 1년에 0.000 몇 초 동안 느리게 가요. 빛의 속도 대비 개 느려서 그렇긴 한데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거 보정해줘야 돼요. 안 그럼 그거 보정 안 해주면 시간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못 쓰게 된다고. 여러분들 핸드폰 시계 맞춰본 적 있냐? 일부러 바꾸지 않느나? 핸드폰 시간이 틀리네. 시계 안 맞춰도 되잖아. 지가 알아서 시간이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 시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안 된 거, GPS 이런 게 연동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시간 맞춰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느려졌네, 빨라졌네 이거 하잖아. 핸드폰은 지속적으로 GPS 연동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GPS 그 위성 시간하고 똑같이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연동이 되면서 그럴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빠르게 운동하잖아요. 그 방향으로의 길이가 짧아져요. 다시 여러분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라는 숫자로 얘기하면 그 숫자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느리게 간다. 작아진 거지. 야 시간이 느리게 가. 그럼 시간이 정상적으로 갈 때 50초가 걸렸어. 시간이 느리게 갔어. 그럼 50초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숫자가 작아진 거야. 이걸 시간 팽창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시간 팽창. 팽창이란 말, 커졌구나. 이게 아니라 간격이 커진 거라고. 시간이 똑딱똑딱 가는 게 아니라 똑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커진 거다 작아진 거다 작아진 거라고. 오케이?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는 그 공간 자체도 일그러져요. 공간 자체가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 입장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거리를 가는 거예요. 오케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짧은 거리를 가는 거라고. 그 느낌. 여기서 숫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로렌츠 인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도 돼 지금. 시간 팽창 길이 수칙이란 말이 뭔지만 알면 된다고. 어떨 때 짧게 보인다?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 봤을 때 짧게 보인다. 근데 내가 수평으로 가고 있거든. 수직거리는 짧아질까? 아니야. 빠르게 운동하는 그 방향의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 이걸 뭐라 부른다? 네 글자. 길이 수축. 빠르게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정지 있을 때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느리게 간다, 느리게 간다. 이건 뭐라 부른다고? 네 글자. 시간 팽창.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은 두 가지. 상대성 원리. 하나 또 광속 불변 원리. 이 느낌적인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지금은. 오케이?
여기 문제도 안 풀 거고요. 숙제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안 할 거예요. 현대분리인데 어려워요.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야.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원자 핵에 대한 얘기, 그래서 핵 변환이 나오거든요. 그 핵 변환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데 되게 간단하게만 배우면 돼요. 라이트하거든요. 뭐 되게 그럼 그때 가서 배우시면 돼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귀하시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잖아요. 5월 첫째 주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5월 3일이네요. 그럴 땐 숙제도 없어요. 시험은 봐야 돼요. 뭔 시험을 볼까요, 그러면? 그 수업 기획서상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시험 안 볼래요. 대신 뭘 볼 거다? 일과 에너지 단원을 볼 거예요.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5월 달에 복귀하고 오실 때는 뭘 공부해 온다? 일과 에너지 단원을 공부해 오세요. 식 정리는 그다음 못돼요. 원래 내신 끝나고 뭐 2주 만에 오면 바보 되긴 해서. 식 정리는 해줄 테니까 일과 에너지 단원을 시험 문제로 낼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때 오시면 되고요. 1권이 끝났잖아요. 그럼 몇 권을 갖고 오셔야 돼요? 2권을 갖고 오셔야 돼요. 수업계획서에 다 써있어요. 수업계획서 다 갖다 버려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보통. 그치? 그러니까 5월 3일날 올 때는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뭐? 일과 에너지 주간 테스트 본다라는 거 하나, 2권 챙겨 온다라는 거 하나. 문제 이해되셨어요? 특수 상대성으로는 이 정도로 끝내도 돼요. 크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고 아예 안 건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안 건드릴 수는 없어서 살짝만 건드렸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